네, 안녕하세요. 연애의 정석입니다. 어, 연애를 꼭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연애 코칭을 받아야 되느냐? 연애 카운슬링이 왜 필요하냐? 연애를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왜 배워야 되느냐? 그게 뭐가 필요해?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연애, 그렇죠. 안 배워도 돼요. 코칭 안 받아도 돼요. 부부 상담, 부부 클리닉,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 부부 클리닉 안 받아도 돼요. 본인들이 잘 해도 되죠. 조금 다른 얘기로 정신이 좀 이상해요. 정신이 불안해. 정신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가면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잖아요. 막 정신병원 가면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공황장애가 온다 한들 괜찮겠지.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영화 보고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 의논하고 그러면 되겠죠. 굳이 정신과를 왜 가요? 왜 돈 써가면서? 그쵸? 골프 누구한테 안 배워도 돼요. 골프 강좌 안 봐도 돼요. 내가 치다 보면 되죠. 요리 마찬가지죠. 왜 요리 교실 왜 가요? 춤 그냥 내가 즐기면 되죠. 왜 그런 댄스 이런 데 돈 내가면서 왜 배워요? 그쵸? 노래도 마찬가지. 노래도 자기가 그냥 하면 되지. 보컬 트레이닝 찾아가서 보컬 왜 받아요? 굳이? 왜요? 왜요? 왜일까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왜 배울까요? 돈까지 내가면서 그 사람 잔소리 들어가면서 왜 받을까요? 정답? 필요하니까. 그러면, 자, 연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연애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많이 막 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도 겪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 사람은 안 받아도 되겠죠. 아니면 또 운이 좋게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서 이렇게 인연이 좀 맞아서 그냥 이렇게 좀 지금 현재는 잘 사귀고 있어요. 별 문제가 없어 지금은. 우선은. 그래서 나는 연애 크게 문제가 없던데 굳이 연애를 상담까지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운이 좋거나 어느 정도 자기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 시행착오를 겪고 굉장히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자수성가해서 좀 잘하게 된 사람, 요 두 경우만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세상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또 뭔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한 가지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제대로 배운다. 이게 특징이에요. 제가 만난 되게 성공하신 상담자분도 그렇고 저도 제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정말 고개 숙이고 제대로 배워요.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때는 그냥 가볍게 할 때는 장난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게임 같은 거 굉장히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게임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게임 아무렇게나 해요. 그냥 누구한테 그걸 배울 생각도 없고요. 그래요. 그런 팁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해요. 근데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 아니면 어떤 게임 쪽으로 내가 뭔가 되게 자존심상 게임에 굉장히 매니아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취미인데 매니아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배워야겠죠. 자기 혼자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 단축도 문제고 시간 단축도 그렇고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잘못된 습관이 생기면 이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된 사람한테 빨리 제대로 배우는 게 가장 좋잖아요. 운동도 그냥 일반인이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10년을 해봐야 직업적이거나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1년을 한 사람한테 못 이겨요. 제 얘기기도 해요. 저는 직업 운동선수가 아닌데 운동에 대해서 그냥 나름의 조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대로 배워요.
저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코치 선생님한테 굉장히 제대로 배워요. 저는 1년을 정도 하면 그냥 일반 평균의 일반 사람들이 아마추어 일반 10년을 하신 분들을 제가 오히려 가르쳐 드려요. 제가 오히려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1년을 전 제대로 했거든요. 정말 기본기와 제대로 된 개념을, 그 일에 제대로 된 개념을 추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하거든요. 약간 매니아처럼 하죠. 그냥 뭘 해도 저는 잘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성격상. 네, 알겠어요. 그렇거든요. 제대로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의미 없어요. 잘하고 싶지 않으면 배우지 않아도 되고요. 자기가 그냥 주먹구시 하고 싶어도 안 배워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연애 상담을 왜 해야 되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 사람은 하는 거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하는 거고 못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세상에는 제가 비율을 얘기할게요. 99%의 사기꾼, 그 다음에 실력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적당한 사람들이 99%예요. 1%부터가 어떤 분야든 1%부터가 이제 좀 그래도 실력을 제대로 갖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0.1%, 0.01%로 갈수록 더 실력이 나는 차이가 있는데 아주 작은 차이가 있죠. 그때는 1%에서 0.1%, 0.01%의 그 세계에서는 실력이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근데 이 작은 차이가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죠. 어쨌든 뭐 그거는 넘어가고요. 저는 0.01%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전 뭐 이런 얘기 믿거나 말거나로 던집니다. 뭐 허풍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허풍 칠 이유도 없고요. 제 성격상 허풍 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정말 제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굳이 내가 아닌데 나 최고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가면서 같이 무슨 산다는 것 자체는 쪽팔린 거기 때문에 정말 고심을 하고 정말 제대로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제 뒤늦은 입장에서 해야 된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에 있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빨리 실력을 성장시켜야 된다면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한테 빨리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운동으로 예를 들면 운동도 되게 정말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한테 배울 때는 더 비싸게 내잖아요. 피트니스 PT 개인 PT 같은 것도 좀 유명한 짐 같은 데나 이렇게 좀 실력 있는 짐은 연예인들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뭐 연예인 담당 이런 데는 비싸잖아요. 일반 동네 헬스장은 좀 싸고 이게 실력에 따라서 또 가격도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게. 또 헬스 운동도 굳이 PT 뭐하러 받아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가 몸을 제대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대충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대충 산에 가서 돌덩이 몇 개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면은 뭐하러 그 비싸게 생돈 그냥 그걸로 소고기나 사 먹지? 그죠? 연애 상담 마찬가지예요. 그거 돈 아깝다 생각하면 그걸로 데이트하는 때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으면 돼요. 그 돈으로 뭐하러 상담 받아요. 그런데 본인이 잘 못해서 개념을 잘 못 잡아서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든가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다가 그게 깨진다든가 이랬을 때 그 본인의 인생에 오는 굉장한 타격, 굉장한 심적 그리고 실체적, 현실적 타격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정신과를 가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정신적인 거, 신체적으로 아픈 거는 그나마 내가 아프니까 물리적으로 뭐가 보이니까 그나마 병원 가가지고 뭐 돈 내고 진료받는데 막 뭐 잠깐 한 1분 대화하는데 막 진료비 막 만 얼마 내잖아요. 시간당 10,000원이 아니라 한 1분당 10,000원이잖아요, 사실. 그 진료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뭐 어디가 아프셨어요? 뭐 네. 그러시군요. 저 검사 받으시고요. 간호사가 안내할 겁니다. 그러고서 한 만 얼마 나오잖아요. 딱 그거 진료비 잠깐 진료하는데 1분당. 그리고 다른 치료는 더 비싸고요. 당연히 약값, 뭐 치료비, 뭐 수술비 엄청 비싸잖아요. 물리적인 거니까 이제 그냥 그래 그럼 내야 되나 보다 하고 내는데 돈을 당연히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아직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선택권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하면 되죠. 난 정말 절실하다, 배워야 돼요. 세상에 많잖아요. 모든 게 뭐 장사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도 컨설팅을 받으면 또 돈을 받고, 부동산 컨설팅, 뭔 컨설팅도 많잖아요. 사기꾼도 많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99%가 사기꾼 플러스 실력 없는 사람들 플러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그나마 그저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래도 욕은 안 해요. 그냥 열심히는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력이 없는 거죠. 근데 실력 없는 사람들을 말한 게 뒤에 있어요. 실력 없는데 실력 있는 척 하는 사람들. 이게 두 번째로 나쁘고, 제일 나쁜 사람들이 이제 사기꾼들. 사기꾼들 많아요. 99%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만 이제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1%만 이제 그때부터는 실력을 제대로 추구하는 쪽이에요. 거기서 10배로 잘하는 사람이 0.1%, 또 100배로 잘하는 사람이 0.01%예요. 근데 작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분? 11분?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정말 연애라는 것도 그냥 가볍게 이성과 만나서 뭐 헤어질 수도 있지, 그런 생각하는 연애는 정말 편한 연애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연애 잘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데, 나름 유명 유튜브예요. 연애 잘하는 법인데 결론 핵심이 뭐냐? 언제든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래요. 옛날 그 말이잖아요. 그냥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나는 쿨한 사람이야. 난 쿨한 연애야. 그거는 연애를 잘하는 법이 아니고요. 연애를 아주 프리하게, 편하게 하는 방법이죠. 연애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주제가 잘못됐잖아요. 그건. 연애 그냥 편하게 심심풀이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영화 공공의 적 아닌가? 강철중인가? 거기서 그 강철중 대사가 뭐예요? 나는 네가 이 세상의 마지막 범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범죄자라고 생각한다. 난 너만 잡으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한다. 난 그런 생각으로 해. 그러니까 내가 널 못 잡겠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경찰이, 자, 형사 생활 잘하는 법 해가지고 그냥 그 범인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범인을 쫓습니다 라고 말하는 꼴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면 강철중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난 네가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너만 잡으면 이 세상에 범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나는 해. 이러니 내가 널 못 잡겠냐라고 하죠. 그 강철중, 그 설경구 배우가 대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애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무슨 언제든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한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마음 편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부담 너무 갖고 막 힘주고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게 벌써부터 그렇게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서는 하면 안 되죠. 이순신 장군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웃기지만, 죽기를 각오하는 자 살 것이오, 살기를 각오하는 자 죽을 것이다.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올인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살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뒤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전투를 한다. 내 잠재력을 다 끌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의 그 말 뜻은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도망갈 생각 없이 나 죽을 생각, 그냥 난 이거에 올인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그냥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깔고서는 연애를 한다.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쿨한 연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 무소유 이런 거를 혹시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소유를 하지 않겠다, 마음을 비우고 하겠다라는 말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면 안 되죠. 가치관에 이거는 문제긴 한데요. 하여튼 근데 새끼로 좀 빠지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뭐 다음 기회에. 네. 그 연애는 상담은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쓸데기 없는 일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골프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골프 강습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쓸데기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쵸? 저 같은 경우한테 저는 이제 운동을 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이 코치한테 제대로 배우면 이제 기본기를 웬만큼 다 익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요. 어떤 자료들을 보고. 아무튼 이 자료들을 보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배우는 거면 배우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그냥 그 내용만 보고 제가 혼자 자가 학습이 가능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저한테는 3개월에서 6개월간의 배우는 기간은 분명히 필요해요. 제대로. 저는 그걸 집중해서 하니까 남들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기간하고 그 위에 이외의 기간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 운동에 이렇게 조예가 깊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1년도 짧고요. 3년을 배웠어도 아직도 배울 거 많고, 10년째 배워도 그렇잖아요. 아직도 더 배울 게 많고, 아직도 기본기가 확실치 않단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실하지 않다. 당연히 필요 안 하면 그만이죠. 16분? 일단 그렇게 대략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꼭 찾아야 되고요. 실력 있는 사람 찾았다, 무조건 숙이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기 생각 가지고 접근하면 그만큼 자기의 그릇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릇의 입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자기의 문을 활짝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문물, 그 뛰어난 선생님의 내용이 많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겠죠. 문제 없이. 내가 선입견을 가지거나 내 의견을 내세운다는 거는 문을 좁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잘 안 들어와요. 똑같은 시간을 상담을 해도, 코칭을 해도. 왜곡돼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곡.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10년간 코칭을 하지만 잘 듣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돼요. 잘 안 듣고 자기 생각 내세우거나 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잘 못 돼요. 그것도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연애 상담 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 얘기 마치겠습니다.